비 오는 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 선수들을 기다리는 팬들이었군요. 저 다급한 손짓. 아주 애가 타네요. 하지만 쌩 하고 가버리는 선수들. 너무해. 팬들에게는 상처만 남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팬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운동선수면 운동만 잘하면 되지. 굳이 팬서비스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라는 생각에 따끔한 일침을 날린 이 사람. 전 FC에서 프로선수로 활동 중인 김호남 선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프로 선수가 팬서비스를 해야 하는 이유를 경제 논리로 따져보았는데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부천 FC 팬을 기준으로 경기 티켓값 4만 원부터 교통비, 식비, 유니폼 비용 등등 월 소비 지출은 약 35만 원이 나오는데요. 부천시 월 평균 근로소득인 270만 원에서 나누면 무려 한 달에 13%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에 스포츠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K리그 선수들 저거 자료로 만들어서 한 번씩 정독시켜야 함. 야구 팬이지만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문학 박사 서민우에 이은 경제학 박사 김호남 등등. 팬서비스 경제학개론 교수님이란 별명까지 붙은 김호남 선수. 아니, 오늘은 김호남 교수님으로 부를게요. 그의 팬서비스론 강의 시작합니다. 축구 선수가 어떤 통계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추상적일 수 있는 팬 서비스에 대한 거를 수치화시켰다. 축구라는 상품을 소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축구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갈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저는 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축구 팬분들이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느냐. 나는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 급여의 13%를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느냐. 근데 동시에 내가 그것을 소비하는데 그것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그것을 당연시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이냐,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소비를 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김호남 선수가 이렇게 팬서비스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감자탕 덕분이었다는데요. 부업으로 감자탕 사업을 하는 그는 손님들에게 느낀 감사함을 축구 팬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축구인데, 쉽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저도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게 이 감자탕을 운영하게 됐고, 모든 요식업계 업주님들이 본인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껴요. 그거를 똑같이 축구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진정으로 감사함을 하는 김호남 선수. 그가 팬서비스 경제학론을 쓰게 된 배경에는 감자탕 외에 숨겨진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한 팬으로부터 받은 DM입니다. 등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들어갔어요. 부천을 연고로 해온 SK는 2006년 제주도로 옮깁니다. 그래서 부천 FC 팬들에게 제주 유나이티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죠. 부천 FC에서 연고 이전이 된 팀이기 때문에 부천 FC에서는 그 팀을 말하지 않는 게 관례적이었어요. 이제까지 안 좋은 시선으로 다이렉트가 올 거라는 거를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다이렉트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또 부딪혀 보는 거죠. 얼마만큼의 그런 상처와 고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진짜 들어보는 거지.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간략하게 뽑아가지고 제 사고를 대입시켜서 포스팅을 한 게 이제 그런 그 세 번째 이야기예요. 이 축구라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원은 찾아주는 팬들의 수요잖아요. 팬이라는 이 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모든 스포츠가 그렇고 모든 이 예술, 이 엔터테인먼트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상호 이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김 선수는 원래부터 팬서비스를 잘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이에 동료들의 반응이 마냥 곱지만은 않았다는데 그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미지 관리 좀 그만하라고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미지를 챙길 거면 2주에 한 번씩 피부과를 가라. 아니면 미용실을 가든지. 네. 최근에 피드백도 다 보시는 편이세요? 네, 보고 나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적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록은 객관화 시킬 수 있으니까. 제 기억이 생각해보니까 그냥 지난날의 이런 힘듦과 고통과 환희와 기쁨을 굉장히 그냥 간소화시켜버리더라고요. 기록을 내놓으면 그때의 감정을 너무나 고스란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기록을 해요. 감자탕에 대한 기록도 해요. 기록의 힘을 아는 김호남 선수. 그는 블로그 초창기에는 익명으로 집 찾는 소라게란 별명을 썼습니다.
근데 소라게가 어떤 그런 습성이 있냐면 자기가 몸짓이 커지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집을 버리고 더 큰 집으로 찾아가요. 근데 과정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엇도 없어서 포식자한테 쉽게 노출이 돼요. 근데 그 소라게는 용기를 내서 더 큰 집으로 찾아가요. 그러면 그 소라게는 그 집에 맞게끔 다시 몸이 커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는 만큼 더 큰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구적이든 인생이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저의 자양분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나의 경험과 이런 지혜들을 나눈다면 고통받고 있는 선수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꿈, 목표에 대해서 축구를 되게 하고 싶은데 축구 못하는 저처럼 어렸을 때 축구가 살 돈 없어가지고 막 선생님이 사주시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그냥 직접 도와주는 거죠. 되게 대단한 거 말고 사소한 거. 저의 도움을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진짜 궁극의 목적이에요.